자, 세포 저해제와 발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서로는 건너뛰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세포 저해제는 정확히 얘기하면 산화적 인산화를 저해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산화적 인산화의 과정입니다.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이제 수소이온의 능동수송이 이루어지고요.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의 촉진 확산이 이루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ATP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세포저해제 세 가지 유형을 볼 건데, 이제 수소이온 농도계를 파괴하는 경우, ATP 합성 요소를 저해하는 경우, 전자전달계 단백질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소이온 농도계를 파괴한 녀석들에는 이제 UCP 단백질, 이제 갈색 지방을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녀석들입니다. 이제 갈색 지방 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UCP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DNP라고 해서 이제 농도계에게 파괴한 녀석들을 우리가 섭취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정상적인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수소이온 능동수송이 일어나고, 이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수소이온 촉진 합성이 일어나면서 ATP를 합성하는, 이게 정상 과정인데, 만약에 내막에 이제 UCP 단백질이 많이, 즉 갈색 지방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갈색 지방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UCP가 있다. 그리고 갈색 지방이 많다면 UCP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DNP를 내가 섭취를 해줬다라고 하면 이 녀석들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딱 끼어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DNP와 UCP 같은 경우는요, ATP 합성 요소랑 동일한 기능을 해요. 수소 이온의 촉진 확산을 이제 촉진 확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ATP 합성을 안 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수소 이온의 촉진 확산만 일으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를 통해서 수소 이온 농도 기울기가 파괴되는 것이죠. 계속 볼게요. DNP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소 이온의 유출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속되다 보면요, 이제 수소 이온이 이렇게 가다가 DNP로 인해서 수소이온이 계속 유출되다 보니까 ATP 합성 요소로 이제 수소이온이 유출이 안 됩니다. ATP 합성 요소로 수소이온이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ATP가 합성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계를 파괴하는 저해제를 넣은 경우는 전자전달계는 정상 작동합니다. 그래서 산소 흡입도 정상으로 이루어지고 수소이온의 능동수송도 정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수소이온 농도 계울기가 DNP라든지 UCP 같은 경우로 이제 파괴가 되다 보니까 ATP 생성이 거의 안 됩니다. ATP 합성이 거의 안 돼요. 근데 이제 ATP는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니까 세포호흡, 즉 이제 당이라든지 지방은 계속 분해를 할 거예요. 당이나 지방 분해는 계속해서 전자전달계가 계속 작동을 하고 산소 소비도 되고 수소의 능동수송도 이루어지지만, 다만 ATP만 합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의 에너지 중 많은 부분이 이제 ATP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열로 다 그냥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런 UCP가 많다거나 DNP를 먹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게 되지만, 다만 이제 DNP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이제 ATP 합성 자체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ATP가 수급이 안 돼서 결국 사망합니다. 다음 ATP 합성 요소 저해제를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인데, 여기서 ATP 합성 요소가 이제 차단이 되어 버리면은 수소이온이 이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촉진 확산을 못 합니다. 수소이온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ATP도 합성이 안 되죠. 자, 이게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렇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면은, 자,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막사 공간으로 더 이상 퍼낼 수소이온이 없습니다.
수소이온이 통과를 못하니까 ATP 합성 요소, 수소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ATP 합성도 안 돼요. 그러면은 농도 기울기가 해소가 안 되죠. 어느 정도는 얘가 내려와 줘야지 이 녀석이 다시 전자전달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게 순환이 되면서 ATP가 합성이 될 수가 있는데,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소이온의 능동수송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죠. 즉 능동 수송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전자가 전자전달기에서 산소로 못 넘어가요. 전자 이동이 멈추게 되고요. 산소 소비도 안 됩니다. 전자 이동이 멈추게 되니까 산소 소비도 안 되고요. 이 NADH라는 것도 계속 축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대표적인 항진균제나 항생제로 쓰는 올리고마이신이라는 애가 있어요. 약제입니다. 이제 항진균제 또는 항생제로 쓰이는 약제예요.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생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전자전달계 저해제인데요. 자, 이게 정상적인 산화적 인산화의 과정입니다.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능동수송, ATP 합성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의 촉진확산을 하면서 ATP를 만들자. 근데 전자전달계가 작동을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전자전달계로 이동이 안 되니까 이제 NADH가 산화되지도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전자가 이제 산소로 가지도 않고 NADH가 전자전달기로 전자를 보내주지도 못하고 수소이온의 능동수송도 막힙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파괴됐죠.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파괴되다 보니까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내려올 수가 없고요. ATP 합성도 중단이 되게 됩니다. 전자전달계가 고장나면은, 자, 그래서 NADH와 FADH2의 산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전자가 전자전달계를 가지를 못하니까 전자전달계가 즉 전달을 못 해주니까 산소도 소비가 안 되고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도 형성이 안 됩니다.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안 되면 ATP 합성도 이제 중단이 되고요. NADH, FADH가 이제 계속해서 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전달기로 전자를 못 보내니까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제 부족해지게 된다. 라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기능을 하는 애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청산가리가 있어요. 청산가리가 있고요. 일산화탄소 이런 녀석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전자전달을 저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보셨듯이 아까 전에 봤던 것 중에서 NADH, FADH가 산화가 되지 않으면은 NAD와 FAD가 부족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게 되냐면은 원래는 해당 과정과 피루부산 산화와 TC 회로에서 이제 얘네가 전자를 받으면, 즉 포도당 부서서 나온 전자를 NAD와 FAD가 받으면은 이 녀석들이 산화적 인산화를 가서 전자를 쓰고 이제 다시 해당 과정과 피루분산 산화 TC 회로로 가서 다시 전자를 받아서 이제 산화 인산화에 전자를 공급하는 이 순환이 원래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포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순환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소가 없는 경우 아니면 산소를 못 쓰는 경우, 아까 전에 저해제 같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산화적 인산화 과정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줄 녀석이 없습니다. 만약에 산소가 없는 것을 가정을 해본다면은 전자전달계에서 전자전달계에서 산소로 전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전자를 못 보내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능동수송도 일어나지 않아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한 수소연의 촉진 확산, 그로 인한 ATP 합성도 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전달계가 전자를 못 받으니까 NADH가 소비가 안 되고 계속 쌓입니다. 얘네가
전자를 받아서 산화적 인산화로 가서 전자를 써야 되는데 전자를 못 쓰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즉 해당 과정과 필요분산 산화 TCA 회로로 공급돼야 할 NAD, FAD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즉 NAD가 모자라게 되는 거죠. NAD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포도당을 부시면서 얻은 전자를 받아줄 녀석이 없으니까 포도당의 산화 과정 전체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요. 세포호흡 전체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경우에서도, 즉 산소를 못 쓰는 경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든 ATP를 내가 수급해야지 생명체가 살 수 있으니까 전자전달계 대신 쌓여버린 NADH를 소비할 다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발효다. 발효의 의의는 바로 뭐냐면 NADH가 쌓이니까 이것을 소비해서 NAD를 수급하자. 이게 포커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으로 가는 해당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피루부산이 이제 다른 형태의 물질로 바뀌면서 이 NAD를 수급해주는 것. 이게 바로 발효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제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가 있어요. 물론 이제 더 많은 발효 과정, 더 많은 부패 과정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를 소개하면은 여기는 젖산, 여기는 에탄올 발효가 되겠고요. 젖산 발효와 에탄올 발효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 CO2가 에탄올 발효에서는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왜? 탄소가 3개짜리인데 탄소가 2개짜리 형태로 변하면서 CO2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하자? NAD를 공급하자. 젖산 발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중요한 거는 이 NAD를 공급해주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리하자면은 이제 NADH 소비에서 모자란 NAD를 수급하는 게 바로 발효 과정이고요. 포도당의 완전 산화 과정이 일어나지 못해서 중간 산물이 남습니다. 대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산소 없이 ATP 수급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해당 과정 부분에 한해서만 NA 수급이 가능하다. 왜 가능하느냐? 바로 아까 전에 피루부산을 가지고서 에탄올과 젖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야지만이 피루부산 산화 TCA 회로가 가동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피루부산 산화 TCA 회로가 모두 가동 중지가 된다.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의 차이점, 바로 이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도 우리가 산소를 호흡을 하지만은 이제 근육에서 젖산 발효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ATP가 빠르게 소비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수급되는 에너지량 이상의 빠른 ATP 수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ATP를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젖산 발효가 가동이 된다. 또한 빠르게 이제 포도당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즉 세포호흡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NADH가 축적이 되고요. 이제 빨리빨리 포도당을 부시니까요. NADH가 축적이 되고 이게 NAD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NAD를 내가 어떻게든 공급을 해줘야지 추가적인 ATP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젖산 발효를 통해서 NAD 수급량을 늘리자. 그래서 근육에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젖산이 쌓이면은 알이 배기게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